60대가 넘으면 해야 할 것. 제가 최근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새삼 느낀 게 있어요. 60세를 맞이하는 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중한 시간이더라고요. 이제는 사회적인 기대나 책임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져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싶은 욕구가 커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저희 같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싶어요.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꿈들을 이제 시작해보세요. 정말 이보다 더 좋은 때가 있을까 싶어요.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으니 이제 그 꿈들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다져보세요. 이 나이가 되면 진짜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껴지잖아요.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새로운 곳을 여행하면서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해보세요. 여행을 통해 보고 배울 수 있는 건 정말 무궁무진해요. 세상은 정말 넓고 배울 것도 많으니까요. 건강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세요. 건강한 몸이야말로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이니까요. 건강을 잘 챙기는 것이 모든 활동의 기반이 되어줄 거예요. 취미를 통해 삶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보세요. 취미는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삶의 큰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새로운 삶의 단계에서 활력을 불어넣고 매일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을 채울 이야기는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가실 거예요. 같이 힘내서 즐거운 시간 만들어 봅시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친구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세요.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서 작은 독서 모임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시작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걸 느끼고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60세가 넘으신 분들이 친구 관계를 어떻게 다시 새롭게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많은 연구에서도 나와 있듯이 사람은 누구나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친구나 지인과의 관계가 우리 정신 건강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가 더 중요해진답니다. 이런 사회적 관계가 좋으면 머리도 맑아지고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도 좋아진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이런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하고 새롭게 맺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독서 모임처럼 말이죠. 취미 활동을 같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누고 새로운 관계도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 요즘은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보세요. 친구나 지인들과 쉽게 연락하고 소식도 주고받을 수 있어요. 가까이 있지 않아도 마음은 가까울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감정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해요. 친구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이런 공유가 감정적인 유대를 강화시킨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만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런 규칙적인 만남이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조금씩 관계를 재정립하고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훨씬 향상될 거예요. 정말로 사람과의 관계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자산이니까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렇게 작은 모임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젊은 시절의 꿈을 다시 해보세요. 얼마 전에 동네에서 만난 분 중에는 자기가 항상 꿈꿔왔던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신 분이 계세요. 나이가 들어서라고 포기하지 않고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걸 배우며 활기찬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60세가 넘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사실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살면서 여러 단계를 거친다고 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는 삶을 돌아보며 자신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평가하게 된대요. 이 시기에 젊은 시절 못다
이룬 꿈에 도전하는 건 정신적으로도 큰 만족을 주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고 해요. 예를 들어 플라톤 같은 철학자도 사람의 삶을 이상적인 형태를 추구하는 여정으로 봤어요. 즉, 나이 들어서도 꿈을 추구하는 건 우리가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자신이 정말 원했던 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현재의 상황에 맞게 새로운 목표를 세워보는 거죠. 둘째로는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오래된 관심사를 다시 살려보세요. 계속 배우는 건 우리 머리를 맑게 하고 기억력을 좋게 한답니다. 세 번째로는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고 지원을 구하는 것도 중요해요.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60세 이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어요. 결국 삶은 언제나 도전이며 우리는 언제나 더 나아질 수 있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해요. 세 번째로,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세요. 지난번에 한 분이 말씀하시길, 여행을 다녀오고 나니까 마음도 몸도 정말 상쾌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여행의 힘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심리적, 건강적 이점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죠. 사실 여행은 그냥 휴식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곳을 탐험하면서 우리 뇌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활발히 움직인다고 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더 맑은 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랍니다. 심리학자들도 말하듯이 새로운 경험은 우리 뇌를 자극해서 기억력이나 사고력 같은 걸 향상시키죠. 더 나아가 여행은 우리가 다른 문화를 경험하게 해줘서 세상을 보는 시각도 넓힐 수 있어요. 마르코 폴로의 이야기처럼 다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 방식을 풍부하게 만들죠. 그래서 60세 이상이 되셨다면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해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여행 계획을 세울 때는 몇 가지 팁을 주고 싶어요. 첫째, 비슷한 연령대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소규모 그룹을 이루어 여행을 가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행이 훨씬 즐거워질 거예요. 둘째, 여행지에서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하거나 박물관을 둘러보는 등 교육적인 요소를 포함시켜 보세요. 배움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를 더 젊게 만들어 줍니다. 셋째, 그냥 구경만 하지 말고 현지의 요리 수업에 참여하거나 전통 공예를 배워보세요. 이런 활동들이 여행을 훨씬 풍부하고 재미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건강을 잘 챙기세요. 여행 중에도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삶을 더욱 풍부하고 활기차게 만들어 준답니다. 그러니 기회가 되신다면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는 즐거움을 꼭 한번 누려보세요. 네 번째로, 건강을 지키는 것을 우선시하세요. 얼마 전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었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나이의 건강관리는 정말 중요해요.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건강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0세 이상이 되셨을 때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정말 중요해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말하듯이 건강이란 병에 걸리지 않는 상태를 넘어서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완전한 웰빙을 누리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 나이에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은 우리 삶을 더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의미를 찾는다고 했어요. 여기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삶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이는 정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건강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적어도
150분 정도는 중간 강도의 운동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심장이 건강해지고 몸의 다른 기능들도 활성화됩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건강에 좋지 않은 지방은 피하는 등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이것이 바로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몸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처할 수 있어요. 이것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명상이나 요가를 해보세요. 또한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사회적 활동도 마음의 건강을 위해 중요합니다. 히포크라테스는 당신의 음식을 약으로 삼으세요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요. 건강한 식습관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첫걸음이니까요. 이렇게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도 건강 관리에 좀 더 신경 쓰시면서 긍정적인 노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5번째로, 취미를 통해 삶의 활력을 불어넣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새로운 취미로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는데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즐거움을 발견했어요. 처음엔 그냥 시간 때우기로 시작했는데 이게 웬걸요. 뭔가에 깊이 몰입하는 그 느낌, 이른바 플로우 상태에 빠질 때의 그 만족감이란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60세 이상이 되셨을 때 취미를 통해 어떻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취미가 우리의 정신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많은 연구에서도 그 이점이 입증되었어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우울한 기분을 덜어주며 전반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여준다니까요.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완전히 빠져들 수 있는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최고로 행복하다고 했는데, 취미는 정말 그런 경험을 자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뿐만 아니라 취미는 신체 건강에도 이로워요. 예를 들어 정원 가꾸기나 하이킹 같은 활동은 신체를 움직이게 하고 건강을 챙기는데 도움을 줘요. 심장 건강을 유지하고 체중 관리에도 좋죠. 게다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우리의 머리를 계속 쓰게 만들어서 기억력이나 사고력 같은 인지 능력을 좋게 해요. 취미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참 다양해요. 예술과 공예 같은 창의적인 활동은 손재주를 발휘할 수 있고, 음악이라면 악기를 배우거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정원 가꾸기는 자연과 가까워지는 좋은 방법이고, 글쓰기는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헤라클레이토스는 변화가 삶의 유일한 상수라고 했어요. 이 말은 취미를 통해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배우고 도전하면서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길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서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보세요. 새로운 도전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부하고 즐겁게 만들어 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퇴직자 모임에 갔었는데요. 거기서 만난 분들이 각자 어떻게 새로운 취미나 여행을 통해 삶을 즐기고 계신지 들으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60세가 넘어서 시작하는 새로운 취미나 활동이 얼마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도 여러분에게 몇 가지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째, 젊었을 때 꿈꿔왔던 일을 시작해보세요. 지금이야말로 그 오랜 꿈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때입니다. 경험과 지혜가 많이 쌓인 지금,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하니까요. 둘째, 친구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어보세요. 이 나이에 사회적 연결은 정말 중요해요.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건 정신적으로 큰 지지가 되고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 준답니다. 셋째, 새로운 경험을 위해 여행을 떠나보세요. 여행은 마음을 열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게 해주며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줍니다. 세상은 넓고 배울 것도 많으니 많이 보고 배우세요. 넷째, 건강을 항상 첫 번째로 생각하세요. 건강한 몸이야말로 모든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본이에요.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도 받으세요. 다섯째,
취미를 통해 삶의 활력을 불어넣으세요. 취미는 단순한 여가 시간의 채우기가 아니라 정말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마음을 젊게 하고 일상의 즐거움을 추가해 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새로운 삶의 단계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아름답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저도 여러분처럼 이 나이가 주는 새로운 기회를 잘 활용하여 보람찬 노년을 보내고 싶습니다. 함께 서로를 응원하면서 매일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60대가 넘으면 해야 할 것. 제가 최근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새삼 느낀 게 있어요. 60세를 맞이하는 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중한 시간이더라고요. 이제는 사회적인 기대나 책임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져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싶은 욕구가 커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저희 같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싶어요.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꿈들을 이제 시작해보세요. 정말 이보다 더 좋은 때가 있을까 싶어요.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으니 이제 그 꿈들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다져보세요. 이 나이가 되면 진짜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껴지잖아요.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새로운 곳을 여행하면서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해보세요. 여행을 통해 보고 배울 수 있는 건 정말 무궁무진해요. 세상은 정말 넓고 배울 것도 많으니까요. 건강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세요. 건강한 몸이야말로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이니까요. 건강을 잘 챙기는 것이 모든 활동의 기반이 되어줄 거예요. 취미를 통해 삶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보세요. 취미는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삶의 큰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새로운 삶의 단계에서 활력을 불어넣고 매일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을 채울 이야기는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가실 거예요. 같이 힘내서 즐거운 시간 만들어 봅시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친구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세요.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서 작은 독서 모임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시작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걸 느끼고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60세가 넘으신 분들이 친구 관계를 어떻게 다시 새롭게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많은 연구에서도 나와 있듯이 사람은 누구나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친구나 지인과의 관계가 우리 정신 건강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가 더 중요해진답니다. 이런 사회적 관계가 좋으면 머리도 맑아지고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도 좋아진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이런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하고 새롭게 맺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독서 모임처럼 말이죠. 취미 활동을 같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누고 새로운 관계도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 요즘은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보세요. 친구나 지인들과 쉽게 연락하고 소식도 주고받을 수 있어요. 가까이 있지 않아도 마음은 가까울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감정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해요. 친구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이런 공유가 감정적인 유대를 강화시킨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만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런 규칙적인 만남이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조금씩 관계를 재정립하고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훨씬 향상될 거예요. 정말로 사람과의 관계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자산이니까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렇게 작은 모임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젊은 시절의 꿈을 다시 해보세요. 얼마 전에 동네에서 만난 분 중에는 자기가 항상 꿈꿔왔던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신 분이 계세요. 나이가 들어서라고 포기하지 않고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걸 배우며 활기찬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60세가 넘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사실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살면서 여러 단계를 거친다고 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는 삶을 돌아보며 자신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평가하게 된대요. 이 시기에 젊은 시절 못다 이룬 꿈에 도전하는 건 정신적으로도 큰 만족을 주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고 해요. 예를 들어 플라톤 같은 철학자도 사람의 삶을 이상적인 형태를 추구하는 여정으로 봤어요. 즉, 나이 들어서도 꿈을 추구하는 건 우리가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자신이 정말 원했던 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현재의 상황에 맞게 새로운 목표를 세워보는 거죠. 둘째로는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오래된 관심사를 다시 살려보세요. 계속 배우는 건 우리 머리를 맑게 하고 기억력을 좋게 한답니다. 세 번째로는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고 지원을 구하는 것도 중요해요.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60세 이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어요. 결국 삶은 언제나 도전이며 우리는 언제나 더 나아질 수 있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해요. 세 번째로,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세요. 지난번에 한 분이 말씀하시길 여행을 다녀오고 나니까 마음도 몸도 정말 상쾌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여행의 힘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심리적, 건강적 이점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죠. 사실 여행은 그냥 휴식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곳을 탐험하면서 우리 뇌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활발히 움직인다고 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더 맑은 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랍니다. 심리학자들도 말하듯이 새로운 경험은 우리 뇌를 자극해서 기억력이나 사고력 같은 걸 향상시키죠. 더 나아가 여행은 우리가 다른 문화를 경험하게 해줘서 세상을 보는 시각도 넓힐 수 있어요. 마르코 폴로의 이야기처럼 다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 방식을 풍부하게 만들죠. 그래서 60세 이상이 되셨다면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해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여행 계획을 세울 때는 몇 가지 팁을 주고 싶어요. 첫째, 비슷한 연령대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소규모 그룹을 이루어 여행을 가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행이 훨씬 즐거워질 거예요. 둘째, 여행지에서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하거나 박물관을 둘러보는 등 교육적인 요소를 포함시켜 보세요. 배움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를 더 젊게 만들어 줍니다. 셋째, 그냥 구경만 하지 말고 현지의 요리 수업에 참여하거나 전통 공예를 배워보세요. 이런 활동들이 여행을 훨씬 풍부하고 재미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건강을 잘 챙기세요. 여행 중에도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삶을 더욱 풍부하고 활기차게 만들어 준답니다. 그러니 기회가 되신다면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는 즐거움을 꼭 한번 누려보세요. 네 번째로, 건강을 지키는 것을 우선시하세요. 얼마 전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었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나이의 건강관리는 정말 중요해요.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건강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0세 이상이 되셨을 때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정말 중요해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말하듯이 건강이란 병에 걸리지 않는 상태를 넘어서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완전한 웰빙을 누리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 나이에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은 우리 삶을 더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의미를 찾는다고 했어요. 여기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삶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이는 정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건강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적어도 150분 정도는 중간 강도의 운동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심장이 건강해지고 몸의 다른 기능들도 활성화됩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건강에 좋지 않은 지방은 피하는 등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이것이 바로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몸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처할 수 있어요. 이것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명상이나 요가를 해보세요. 또한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사회적 활동도 마음의 건강을 위해 중요합니다. 히포크라테스는 당신의 음식을 약으로 삼으세요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요. 건강한 식습관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첫걸음이니까요. 이렇게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도 건강 관리에 좀 더 신경 쓰시면서 긍정적인 노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5번째로 취미를 통해 삶의 활력을 불어넣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새로운 취미로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는데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즐거움을 발견했어요. 처음엔 그냥 시간 때우기로 시작했는데 이게 웬걸요. 뭔가에 깊이 몰입하는 그 느낌. 이른바 플로우 상태에 빠질 때의 그 만족감이란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60세 이상이 되셨을 때 취미를 통해 어떻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취미가 우리의 정신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많은 연구에서도 그 이점이 입증되었어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우울한 기분을 덜어주며 전반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여준다니까요.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완전히 빠져들 수 있는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최고로 행복하다고 했는데 취미는 정말 그런 경험을 자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뿐만 아니라 취미는 신체 건강에도 이로워요. 예를 들어 정원 가꾸기나 하이킹 같은 활동은 신체를 움직이게 하고 건강을 챙기는데 도움을 줘요. 심장 건강을 유지하고 체중 관리에도 좋죠. 게다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우리의 머리를 계속 쓰게 만들어서 기억력이나 사고력 같은 인지 능력을 좋게 해요. 취미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참 다양해요. 예술과 공예 같은 창의적인 활동은 손재주를 발휘할 수 있고 음악이라면 악기를 배우거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정원 가꾸기는 자연과 가까워지는 좋은 방법이고 글쓰기는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헤라클레이토스는 변화가 삶의 유일한 상수라고 했어요. 이 말은 취미를 통해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배우고 도전하면서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길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서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보세요. 새로운 도전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부하고 즐겁게 만들어 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퇴직자 모임에 갔었는데요. 거기서 만난 분들이 각자 어떻게 새로운 취미나 여행을 통해 삶을 즐기고 계신지 들으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60세가 넘어서 시작하는 새로운 취미나 활동이 얼마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도 여러분에게 몇 가지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째, 젊었을 때 꿈꿔왔던 일을 시작해보세요. 지금이야말로 그 오랜 꿈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때입니다. 경험과 지혜가 많이 쌓인 지금,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하니까요. 둘째,
친구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어보세요. 이 나이에 사회적 연결은 정말 중요해요.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건 정신적으로 큰 지지가 되고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 준답니다. 셋째, 새로운 경험을 위해 여행을 떠나보세요. 여행은 마음을 열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게 해주며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줍니다. 세상은 넓고 배울 것도 많으니 많이 보고 배우세요. 넷째, 건강을 항상 첫 번째로 생각하세요. 건강한 몸이야말로 모든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본이에요.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다섯째, 취미를 통해 삶의 활력을 불어넣으세요. 취미는 단순한 여가 시간의 채우기가 아니라 정말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마음을 젊게 하고 일상의 즐거움을 추가해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새로운 삶의 단계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아름답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저도 여러분처럼 이 나이가 주는 새로운 기회를 잘 활용하여 보람찬 노년을 보내고 싶습니다. 함께 서로를 응원하면서 매일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60대가 넘으면 해야 할 것. 제가 최근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새삼 느낀 게 있어요. 60세를 맞이하는 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중한 시간이더라고요. 이제는 사회적인 기대나 책임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져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싶은 욕구가 커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저희 같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싶어요.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꿈들을 이제 시작해보세요. 정말 이보다 더 좋은 때가 있을까 싶어요.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으니 이제 그 꿈들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다져보세요. 이 나이가 되면 진짜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껴지잖아요.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새로운 곳을 여행하면서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해보세요. 여행을 통해 보고 배울 수 있는 건 정말 무궁무진해요. 세상은 정말 넓고 배울 것도 많으니까요. 건강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세요. 건강한 몸이야말로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이니까요. 건강을 잘 챙기는 것이 모든 활동의 기반이 되어줄 거예요. 취미를 통해 삶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보세요. 취미는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삶의 큰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새로운 삶의 단계에서 활력을 불어넣고 매일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을 채울 이야기는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가실 거예요. 같이 힘내서 즐거운 시간 만들어 봅시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친구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세요.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서 작은 독서 모임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시작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걸 느끼고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60세가 넘으신 분들이 친구 관계를 어떻게 다시 새롭게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많은 연구에서도 나와 있듯이 사람은 누구나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친구나 지인과의 관계가 우리 정신 건강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가 더 중요해진답니다. 이런 사회적 관계가 좋으면 머리도 맑아지고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도 좋아진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이런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하고 새롭게 맺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독서 모임처럼 말이죠. 취미 활동을 같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누고 새로운 관계도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 요즘은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보세요.
친구나 지인들과 쉽게 연락하고 소식도 주고받을 수 있어요. 가까이 있지 않아도 마음은 가까울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감정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해요. 친구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이런 공유가 감정적인 유대를 강화시킨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만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런 규칙적인 만남이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조금씩 관계를 재정립하고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훨씬 향상될 거예요. 정말로 사람과의 관계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자산이니까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렇게 작은 모임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젊은 시절의 꿈을 다시 해보세요. 얼마 전에 동네에서 만난 분 중에는 자기가 항상 꿈꿔왔던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신 분이 계세요. 나이가 들어서라고 포기하지 않고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걸 배우며 활기찬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60세가 넘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사실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살면서 여러 단계를 거친다고 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는 삶을 돌아보며 자신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평가하게 된대요. 이 시기에 젊은 시절 못다 이룬 꿈에 도전하는 건 정신적으로도 큰 만족을 주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고 해요. 예를 들어 플라톤 같은 철학자도 사람의 삶을 이상적인 형태를 추구하는 여정으로 봤어요. 즉, 나이 들어서도 꿈을 추구하는 건 우리가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자신이 정말 원했던 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현재의 상황에 맞게 새로운 목표를 세워보는 거죠. 둘째로는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오래된 관심사를 다시 살려보세요. 계속 배우는 건 우리 머리를 맑게 하고 기억력을 좋게 한답니다. 세 번째로는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고 지원을 구하는 것도 중요해요.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60세 이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어요. 결국 삶은 언제나 도전이며 우리는 언제나 더 나아질 수 있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해요. 세 번째로,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세요. 지난번에 한 분이 말씀하시길 여행을 다녀오고 나니까 마음도 몸도 정말 상쾌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여행의 힘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심리적, 건강적 이점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죠. 사실 여행은 그냥 휴식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곳을 탐험하면서 우리 뇌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활발히 움직인다고 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더 맑은 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랍니다. 심리학자들도 말하듯이 새로운 경험은 우리 뇌를 자극해서 기억력이나 사고력 같은 걸 향상시키죠. 더 나아가 여행은 우리가 다른 문화를 경험하게 해줘서 세상을 보는 시각도 넓힐 수 있어요. 마르코 폴로의 이야기처럼 다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 방식을 풍부하게 만들죠. 그래서 60세 이상이 되셨다면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해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여행 계획을 세울 때는 몇 가지 팁을 주고 싶어요. 첫째, 비슷한 연령대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소규모 그룹을 이루어 여행을 가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행이 훨씬 즐거워질 거예요. 둘째, 여행지에서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하거나 박물관을 둘러보는 등 교육적인 요소를 포함시켜 보세요. 배움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를 더 젊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그냥 구경만 하지 말고 현지의 요리 수업에 참여하거나 전통 공예를 배워보세요. 이런 활동들이 여행을 훨씬 풍부하고 재미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건강을 잘 챙기세요. 여행 중에도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삶을 더욱 풍부하고 활기차게 만들어 준답니다. 그러니 기회가 되신다면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는 즐거움을 꼭 한번 누려보세요. 네 번째로 건강을 지키는 것을 우선시하세요. 얼마 전에 제가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갔었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나이에 건강 관리는 정말 중요해요.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건강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0세 이상이 되셨을 때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정말 중요해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말하듯이 건강이란 병에 걸리지 않는 상태를 넘어서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완전한 웰빙을 누리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 나이에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은 우리 삶을 더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의미를 찾는다고 했어요. 여기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삶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이는 정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건강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적어도 150분 정도는 중간 강도의 운동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심장이 건강해지고 몸의 다른 기능들도 활성화됩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건강에 좋지 않은 지방은 피하는 등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이것이 바로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몸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처할 수 있어요. 이것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명상이나 요가를 해보세요. 또한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사회적 활동도 마음의 건강을 위해 중요합니다. 히포크라테스는 당신의 음식을 약으로 삼으세요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요. 건강한 식습관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첫걸음이니까요. 이렇게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도 건강 관리에 좀 더 신경 쓰시면서 긍정적인 노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취미를 통해 삶의 활력을 불어넣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새로운 취미로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는데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즐거움을 발견했어요. 처음엔 그냥 시간 때우기로 시작했는데 이게 웬걸요. 뭔가에 깊이 몰입하는 그 느낌. 이른바 플로우 상태에 빠질 때의 그 만족감이란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60세 이상이 되셨을 때 취미를 통해 어떻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취미가 우리의 정신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많은 연구에서도 그 이점이 입증되었어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우울한 기분을 덜어주며 전반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여준다니까요.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완전히 빠져들 수 있는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최고로 행복하다고 했는데 취미는 정말 그런 경험을 자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뿐만 아니라 취미는 신체 건강에도 이로워요. 예를 들어 정원 가꾸기나 하이킹 같은 활동은 신체를 움직이게 하고 건강을 챙기는데 도움을 줘요. 심장 건강을 유지하고 체중 관리에도 좋죠. 게다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우리의 머리를 계속 쓰게 만들어서 기억력이나 사고력 같은 인지 능력을 좋게 해요. 취미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참 다양해요. 예술과 공예 같은 창의적인 활동은 손재주를 발휘할 수 있고 음악이라면 악기를 배우거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정원 가꾸기는 자연과 가까워지는 좋은 방법이고 글쓰기는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헤라클레이토스는 변화가 삶의 유일한 상수라고 했어요. 이 말은 취미를 통해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배우고 도전하면서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길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서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보세요. 새로운 도전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부하고 즐겁게 만들어 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퇴직자 모임에 갔었는데요. 거기서 만난 분들이 각자 어떻게 새로운 취미나 여행을 통해 삶을 즐기고 계신지 들으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60세가 넘어서 시작하는 새로운 취미나 활동이 얼마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도 여러분에게 몇 가지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째, 젊었을 때 꿈꿔왔던 일을 시작해보세요. 지금이야말로 그 오랜 꿈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때입니다. 경험과 지혜가 많이 쌓인 지금,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하니까요. 둘째, 친구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어보세요. 이 나이에 사회적 연결은 정말 중요해요.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건 정신적으로 큰 지지가 되고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 준답니다. 셋째, 새로운 경험을 위해 여행을 떠나보세요. 여행은 마음을 열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게 해주며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줍니다. 세상은 넓고 배울 것도 많으니 많이 보고 배우세요. 넷째, 건강을 항상 첫 번째로 생각하세요. 건강한 몸이야말로 모든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본이에요.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다섯째, 취미를 통해 삶의 활력을 불어넣으세요. 취미는 단순한 여가 시간의 채우기가 아니라 정말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마음을 젊게 하고 일상의 즐거움을 추가해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새로운 삶의 단계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아름답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저도 여러분처럼 이 나이가 주는 새로운 기회를 잘 활용하여 보람찬 노년을 보내고 싶습니다. 함께 서로를 응원하면서 매일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